딥페이크 관련해서 피해자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관련한 법안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딥페이크,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이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 딥페이크 관련한 우리가 대안을 만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법무부 장관? 일부 소지와 배포 목적이 아닌 형태라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이 지금 빠져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양형에서 성폭력법의 영상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검찰이나 이쪽에 좀 더 보강을 하고 수사를 좀 더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검찰에 벌써 지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챙겨보세요. 그래서 전담반도 좀 만들고 검찰의 전담반이 꾸려졌다. 정부가 전담반을 꾸렸다.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겠다. 소지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다면 훨씬 더 위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10대가 많고요. 피해자도 10대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약 75%가 10대고요. 피해자의 65% 정도가 10대입니다. 어릴 때 이 상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못 잡아. 이방 금방 지울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이 딥페이크 관련한 로봇이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심이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인터넷 플랫폼 기술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런 로봇들이 기승을 못 부리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채워보세요.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현 우리 국방부 장관님 경호처장이실 때 네. 그 대통령실 유선 전화번호가 뭡니까? 대통령실 유선 전화번호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쓰시는 유선 전화번호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까? 네. 800-7070 800-7070이 저희가 KT에 알아보니까 경호처 소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번호는 전부 다 대통령 비서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800-7070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의 전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이 보낸 전화예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낸 전화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는데 답변을 못 하시네요. 답변을 하실 건지. 네. 못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줄 수 없는 것이 상당히 구차한 것 같고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그러면 대통령실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부인이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럼 제2부속실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던 그 비서들은 행정관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제가 그걸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도 같이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 대변인, 국힘의 한 여성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인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 업무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저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이 엄청난 그 부정행위를 했죠? 그때 책임자셨죠? 예,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그때 책임자셨죠? 예, 그렇습니다. 책임자 때 몰랐습니까? 그 사건 자체가 있었던 것은 전 정부에서 있었던 겁니다. 무슨 소리세요?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21g과 또 그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용이 전 정부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공사가 진행되고 그 전에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관저 얘기를요? 아니요.
용산 청사에 아니, 대한 관저 말하는 거예요. 관저. 관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추가적으로 제가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죠. 네. 대통령실 전화번호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그건 위원장한테 묻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 보안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 영국 등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 보안상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어떤 전화번호가 공개됐을 때는 바로 도감청의 위험이 생기는 것이고 또 스미싱을 포함해서 각종 범죄 사기에 이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러의 위험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보안 사항으로 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참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네. 그 국회 운영위 하실 때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운영위 할 때 어떤 게 다 공개되고 폭로가 됐냐면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다고, 공개가 됐다고. 그것이 운영위에서 이미 다 한번 공개되고 폭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관저 얘기를 하는데 지난 정부 때 이루어진 일이다. 시절은 그럴 수 있죠. 인수위 시절까지는 문재인 정부니까. 근데 그 시기는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들어갈 관저를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윤석열 김건희 여사 들어갈 관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이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그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공개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께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된 게 아니고요. 국회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전화번호를 알려드린 것인데 이것이 공개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마치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일부 관계된 분들에게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제공된 것인데 이것을 공개하고 여러 군데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는 그 대통령실이 이전한 것이 이제 3월 말부터 이렇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저희 정부는 5월 10일 날 이제 그 대통령실이 이제 새로 용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협조를 한 거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문제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서 비리가 있었으면 21g 회사 잘못 업체를 선정했다. 입찰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조용히 다르겠지만 하세요.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했거든요. 그럼 행안부 그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서 알아보고 해야지 저한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장관님,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방부 장관이신데 뭐 경호처장실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뭐 의원들이 뭐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은이 병입니다. 네. 자, 다음 분 질의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 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